네, 전차 군단의 화끈한 반등에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승 굳히기에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 합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마감 상황은 물론이고 내일장 전망까지 저희 안투위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 마감 10분 전에는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해드립니다. 하루 종일 접수받고 있는데요. 샵 4248 누르시고요.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월 29일 안투위투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안투위투 함께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예병군 김종훈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 분이 안 계시죠? 정재훈 전문가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 못 하시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더욱이 시장도 잘 살펴주시고 종목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종목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매수가는 2,94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4개월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엇갈린 의견이 나왔는데요. 매도와 보유 의견 있습니다. 먼저 보유 의견 들어볼까요? 예, 유진기업은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나눔 로또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악재 해소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것이냐, 즉 수급이 붙을 것이냐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살펴보면요, 지금 저희가 직선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보신다면 이 추세선이 계속 밀리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신다면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 3,43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2,980원 네. 이렇게 잡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 의견 들어볼까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일단 동사 시멘트 사업 자체가 약간 부실하기 때문에 펀더멘털 자체가 약간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반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장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주도 주주로 매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반등 시 매도 가격은 저는 이제 짧게 잡아가지고 3,2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 2,950원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를 좀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 로만손입니다. 매수가는 1,20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2주 되셨습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예병군 전문가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네요. 예, 주얼리 사업과 핸드백, 손목시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고른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주가가 큰 폭에서 보면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로 보신다면 지금 지지선을 확고히 지지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조금 큰 목표가를 11,05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9,0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종훈 전문가의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산의 주얼리 전문 업체입니다. 일단은 JST는 핸드백 자체가 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동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해외 쪽으로 나가는 면세점 쪽도 올해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1,000원, 손절 가격을 9,000원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보유기간 2주 되셨는데요. 더 들고 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 종목 짚어드릴게요. 사조식푸드입니다. 매수가 6,30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2달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내주시죠. 네,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보유 의견 나와 있는데요. 김종훈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참치 횟감용 1위 회사이고요.
작년 8월 달에 참치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9월 달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통 같은 경우는 참치 가격이 일본을 수출하고 있고 일본에서 참치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동사 매력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아직 주가가 싸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9,000원, 손절 가격은 6,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서는 수익 구간인데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차익 실현해보자 이렇게 보시나요? 예, 이분 지금 조금 수익이 좀 많이 나셨는데요. 네. 수익성 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 종목은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갖다가 지금 계속 올리기에는 국제 유가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 종목이 왜 국제 유가가 부담이 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회사죠. 그죠? 원양어선 운영해서 참치를 포획하고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상승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도 결국은 지금 이 구간이 지금 강한 저항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요. 7,88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22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들고 가보자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환율 민감주 아시아나항공이네요. 매수가는 6,800원, 비중 15%, 보유기간은 9개월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주시죠. 네, 모두 보유 의견 나와 있습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자 환율 관련해서 괜찮을까요? 일단은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부채가 너무 많고 이 종목도 고유가 지금 약간 피해주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매수가 6,800원이니까 저는 이제 반등 시 목표 가격을 지난번에 저항 자리 6,5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을 5,7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근 전문가님. 예,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바닥 구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9개월이나 보유를 하셨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요 조금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2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880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이 종목의 어떤 상승에는 분명한 제한적 요인도 있고 그다음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도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저항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항대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를 다시 밀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조금 지금이라도 사실은 좀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의견을 두 분께서 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화재입니다. 매수가는 21만 원, 비중 40%, 보유기간은 2주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모두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보험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던 김종훈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그 기관들이 금융주를 매도하면서 약간 빠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좀 밀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한 달 이상 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목표 가격을 23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 21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병근 전문가님? 예, 손보사가 지금 저평가 구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저평가 구간이라는 메리트가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융주라든가 손해보험사,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에 대한 어떤 매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조금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되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이 구간도 아직은 저항대에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데 일봉상으로 보면 여러분께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지금 62평이죠. 62평 그리고 22평, 52평들이 전부 이제 지지 구간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를 잘 받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목표가를 23만 7천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1만 7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또 저평가 메리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매수가는 75,00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3주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 보유 의견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셰일가스 도입을 인해 가지고 2017년까지 장기적인 이익이 가능한 갭입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보유가 가능한 자리이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주도주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로 보는 종목입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 8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 6만 5천 원입니다. 네. 자, 이분의 다른 분들 지금 구간 매수 괜찮을까요? 예,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 구간에서 이제 조금 반등이 올 때 조금 잘 빠져나오시라는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악재가 지금 선반영됐습니다.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오늘도 한 2%대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대감, 즉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주봉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봉에 아직 각이 주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목표가 85,000원 잡으시고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절가 6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릴게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매수가는 13,400원, 비중이 100%고요. 보유기간은 9개월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주시죠. 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자, 김정훈 전문가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네, 일단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보유가 맞긴 맞는데 네. 매수가에서 절반 정도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매수가 13,400원이니까 13,500원까지 보유하셨다가 절반 정도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종목 역시 지금 보유 의견은 드렸는데요.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는 쪽에 가닥을 잡고 보유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이 100%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제가 100%를 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나 지금 지고 계셨는데요. 지금 목표가를 15,2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차피 9개월 정도 지고 가셨다면 강하게 상승할 때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중은 올라올 때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셔서 비중을 줄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1,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첫째고 둘째고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해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발빠르게 또 많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결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동시호가 구간에 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 체계지수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늘 양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를 굳히며 마감될 듯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0.84% 상승하면서 1956포인트, 오늘 1950포인트를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폭을 조금은 축소를 했는데요. 0.16% 강보합세죠. 505포인트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 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매도 물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잠시 후에 마감 지수 살펴드립니다. SBS CNBC가 오후 3시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동안은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한국 증시만이 1월 초부터 유독히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자, 반등을 기다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양시장이 빨간불을 켰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살펴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0.84% 상승하면서 1955포인트에 마감되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3% 오늘 강보합 수준이죠. 505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차 군단의 급반등이 양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수급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매수와 매도를 오갔는데 끝내는 매도 우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매도 물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도 금액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양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뚝심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2,4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 살펴드립니다. 오늘 강보합대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200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개인과 외국인들은 128억 원, 13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업종입니다. 연일 급락했던 수출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운수 장비가 오늘 3% 넘게 강세를 시현했고요. 의료정밀, 전기전자, 유통업, 제조업종들이 오늘 또 급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방어주로서 그동안 좋은 흐름 이어갔던 내수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업종들이 2% 넘게 빠졌고요. 보험과 금융업, 은행 업종들이 어제는 빨간불을 켜면서 좋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코스피 시장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차군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일 급락했던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 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주가 140만 원을 오늘 회복을 하며 마감이 되었고요. 환율이 오늘 급등하면서 자동차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죠. 현대차가 오늘 4% 그리고 현대모비스 3%, 기아차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포스코와 신한지주, KB금융은 오늘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삼성생명 오늘 조정받으면서 공모가 11만 원을 하회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4거래일 만에 기분 좋게 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되었는데요.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발목을 잡았던 환율이 오늘 또 급반등을 했고요. 1,090원까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율 동향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매도 물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정점은 어느 정도 찍은 것일까요? 코스피 수급 동향 짚어주시죠. 예, 코스피 수급 동향을 보면 네, 일단 코스피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일단은 오늘 매도가 나왔지만 큰 매도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뱅가드 물량이 7월 3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그 매도 물량은 6월 말 정도까지는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아무래도 낙폭 과대했다는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투신권에서 오늘 보게 되면 IT하고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쪽을 강하게 매서 들어왔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투신권에서 그냥 단기성 반등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금융주를 매도했는데 우리가 주식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가진 않고 항상 IT나 자동차, 화학, 은행주 이런 이 4개 업종 자체가 다 가지는 않고요. 보통 2개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오늘 딱 산 게 IT하고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추세로 봐야 되냐 아니면 반등 봐야 되냐. 제가 볼 때는 반등으로 보여주고요. 그 이유는 이제 N달러가 아직까지는 90엔이고 N달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IT 차를 단기 반등권을 보는 게 맞고 외국인들 오늘 수급 보게 되면은 오늘 IT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IT가 반등이 나왔지만은 외국인들은 팔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안 샀습니다. 그만큼 오늘 반등은 자동 기관들이 연기금융 투자가 들어왔던 단기 반등권이고 다만 오늘 금융주를 많이 샀다는 얘기는 지금 그 독일 쪽에서 그 은행주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 은행주가 아직까지 많이 급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은행주를 조금 더 사는 모습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한 2, 3일 정도 더 기아차나 아니면은 현대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금융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또 수급 동향 짚어주셨는데요.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주체가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지금 종목 장세다 보니까 개인분들은 오히려 코스닥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모습이고 외국인도 조금 코스닥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즉 그게 뭐냐 하면 투자 심리, 즉 투심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된 장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기관이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조금 갈아타는 분위기가 아니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승장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거래 대금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상승 구간에 상승 구간 쪽에서 지금 조정의 바닥 국면에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너무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매매가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에서도 오늘 IT 쪽에 IT 쪽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코스피와 오늘 지금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코스닥에서는 의료 업종들, 즉 의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바이오시밀러 쪽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삼성 그런 쪽에서도 예, 뭐 좋은 예. 소식이 있었고요. 예,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조금 다시 반등을 해줬다는 것, 그런 측면들도 조금 보신다면 의료 정밀 쪽은 여전히 조금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되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 짚어주셨고요. 자, 환율 얘기 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난해 9월부터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불과 4거래일 만에 30원 정도 넘게 뛰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장 또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일단은 환율이 급등을 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은 환율이 하락해야 장이 오르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는 구조가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제 올해도 200억 이상 흑자를 보기 때문에 환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900원까지 떨어질 걸 보기 때문에 일단 상승장에서 환율은 하락이니까 일단은 그런 단기적 흐름보다는 주도주를 빨리 파악을 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이제 좀 환율이 뭐냐면 이제 엔달러하고 유로달러인데 일단은 유로달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에서 유로달러가 3바닥을 찍고 있다는 얘기는 유로존이 작년에 돈을 뿌렸던 그런 부분들 LTR 쪽으로 돈을 많이 1조 유로 이상 뿌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유럽권의 은행주들이 안정권에 들어와 있고 유럽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빠르게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경제가 회복할 때 유로화가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가 강세가 나온다는 점은 지금 상승장의 흐름이 조금씩 연실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가면 아마 최소 종합지수는 신고가 이상 갈 거로 보기 때문에 결국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바라본다면 좀 길게 봤지만은 길게 보더라도 종목으로는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산다고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달러인데요. 엔달러가 지금 월봉에서 80엔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90엔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엔달러도 125엔까지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IT나 정사 같은 경우는 반동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금융주를 더 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과 관련해서 또 환율이 급등을 했는데 자동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 짧게 의견 내주시죠. 자동차주들 지금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까요? 자동차주들은 제가 그 전일 그 공개 방송에서 자동차주 지금은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비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지금 1개월 동안에 엔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그럼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엔달러가 상승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제 지금 아베 총리가 이런 엔저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일본의 이제 흔히들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부르죠. 그분들이 지금 신흥국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 그 돈들이 결국은 엔저 정책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돈이 와다나베 부인에 의해서 다시 신흥국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면 결국은 이 엔저 정책의 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본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슈팅 구간이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조금 짧게 여러분들이 방망이를 잡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그 슈팅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럼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김종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반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일단 지금 들어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은 괜찮지만 좀 홀딩하는 것보다는 그냥 반동을 보고 있고요. 일단 주도주는 아니라 월봉에서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월봉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추세가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시마다 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반등시마다 매도가 맞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제약주를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뱅가드 매도 물량이라든지 환차익 물량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장, 어제 시장까지만 해도 5천억 원 상회하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한 500억 원 가까이였어요. 그렇다면 매도 물량 정점은 지났다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선물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장은 외국인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1950과 2050을 박스를 짜면서 선물로 종목을 움직이는데 결국 지수가 움직인다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가지고 지수를 또 올려놨지만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종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을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기아차 정도가 한 방에서 반등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 주도주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다가 강력한 매수보단 정말로 짧은 단타로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입니다. 삼성이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헬스케어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간적으로 뭐 짧게 이런 업종들은 좀 급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또 투자를 해도 될까요? 중장기적 관점을 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무 투심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량주에서 뭐 1%, 2% 단타를 많이 보시는데요. 지금 그런 흐름들이 지금 수급 상황에서도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인들도 매도를 할 때 연속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기관들은 매도를 할 때는 연속적인 매도가 잘 나오지 않는데 매수를 할 때는 연속적인 매수를 하는 성향을 자주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관은 결과적으로 매수의 성향을 띌 때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위로 올리면서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때, 즉 위에 물량을 걸어놓고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역시 밑에 매수를 걸어두고 매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급하게 또 끌어올리게 되면 그때는 이거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일희일비하는 그런 어떤 흔들림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가시되 종목적인 접근에서는 단기적인, 즉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전략도 조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전략도 저희가 잘 구사해 봐야 되는데요. 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내일장을 어떻게 전망하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낙폭과대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자라고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분근 전문가님 같은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예, 뭐 낙폭과대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떤 순환매를 보이고 있죠. 전일은 분명히 금융주와 증권주들이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낙폭 과대였다고 인식을 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정책도 물론 나왔습니다. 금융 완화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일 강하게 상승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금융주들이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전차 쪽에서 어떤 강한 상승을 보인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데 대한 생각에는 전부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순환매적으로 올리는, 순차적으로, 즉 올리는 장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거래대금으로 어떤, 한 종목에 계속 집중해서 올릴 수 있는, 즉, 구간은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외국인의 비중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이 지금 줄었는 상황이죠. 그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였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즉 그래서 지금 전일은 금융주와 증권주, 금일은 이제 전자 쪽하고 자동차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종목들도 조금 유심히 보시다가 낙폭이 과했다는 업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학주라든가 지금 최근 들어와서 낙폭을 조금 조정을 많이 보였던 화장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화장품주라든가
음식료 업황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눈여겨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지만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고수익은 아니지만 조금의 수익을 챙겨보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일희일비해서 종목을 잘못 갈아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 갈아탔는데 그 종목 다시 조정받고 다시 그 종목을 매도하고 손절을 하고 다시 다른 종목 갈아탔는데 그 종목 다시 오르는 종목 갈아탔는데 다시 그 종목 떨어지고 이런 어떤 엇박자를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매매가 좀 빠르지 않으신 분이라면 가능하면 좀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보시되 매매 즉 손이 좀 빠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서는 조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타닥타닥 칠 수 있는 단타 전법을 조금 구사하시는 것이 조금 옳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네, 투자 성향에 맞게끔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역시나 금융주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지난부터 또 제약주도 좋게 보시잖아요. 네. 함께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기관들이 N저 때문에 종목을 많이 홀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소니가 한 9% 이상 급등했더라고요. 소니 9% 이상 급등하고 혼다도 많이 급등했었는데 지금 기관들이 이제 N저가 추세가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갖고 있는 물량 자체를 단기를 매매하는 것 같고요. 금융주는 왜 좋게 보냐면 금융주가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안정적인 경기 흐름 자체가 유럽 쪽에 지금 은행주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주는 아직까지 바닥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키 맞추기 전략으로 금융 쪽으로 저는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장 전망과 전략까지 구사해드렸습니다. 광고 보신 후에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 만나보시죠. Whatever I do and wherever I am, all I can think of is you. 네,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멋지고 예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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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투 대표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투 대표 변상익입니다. 은지 씨, 오늘 날씨 많이 풀리지 않나요? 네, 날씨 많이 풀렸어요. 그쵸? 네. 네, 또 풀린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좀 슬슬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쵸? 제가 확신하고 우리 시장 확실히 풀릴 겁니다. 네, 그 마음처럼 오늘도 되게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문가님들, 화이팅!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기업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앞서서 만나보셨는데요. 루미마이크로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예병군 전문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마이크로 설명해 주시죠. 예, 루미마이크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LED 축제를 하면 그 LED 축제 이름이 뭡니까? 루미나리에라고 불립니다. 그 루미나리에, 즉 루미마이크로는 이 LED 조명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전력난에 한참
헤매고 있죠. 모든 국가들이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전력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LED를 흔히 우리 말로 이제 바꾼다면 이것이 발광 다이오드, 즉 저항값으로 어떤 빛을 발하는 조명기구입니다. 저항값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 LED의 교체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증가될 것이다. 즉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먼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LED의 이 교체 수요가 그럼 다양하느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LED 교체 수요는 지금 조명기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라이트 지금 안개등까지 지금 제가 몰고 다니는 차의 안개등에도 LED 즉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빛이 굉장히 좀 밝습니다. 밝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빛의 그 온도를 가지고 켈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주광색을 띠는 것이 한 6000 켈빈 정도가 됩니다. 그 6000 켈빈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LED인데요. 그런 측면들을 또 살펴보신다면 자동차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곳에 이제 교체 수요가 또 다양해질 것이다. 여러분 요새 그 신호등만 보셔도 예전보다 신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바로 LED로 지금 전부 지금 교체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마지막으로 가장 조금 큰 포인트죠. 중국 진출했습니다. 중국 조명 시장이 교체를 지금 중국 조명 시장이 계속 교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열등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고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충분히 이 업황의 화랑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PT 준비해온 PPT 자료를 보면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LED 조명 수요 변화인데요. 지금 노스 아메리카나 그다음에 차이나 쪽에서 굉장히 이제 조명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전력난의 어떤 교체, 즉 교체해야 되는 그런 조명기구들 그런 것에 대한 수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별 백열등 판매 금지 정책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미국이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100와트, 75와트, 60와트, 40와트가 다 판매 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LED란 얘기죠.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2012년도에 모든 백열등이 판매가 금지가 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계속 판매 금지 조치를 지금 단계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2016년도 되면 모든 백열등이 또 판매 금지가 되겠죠. 즉, 이 얘기들은 이것을 참고해 본다면 대한민국, 즉 한국도 이제 백열등의 판매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또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LED 종목 중에서도 대장주인 루미 마이크로를 들고 왔습니다. LED 중에서 대장주인가요? 루미 마이크로가? 예, 거의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루미 마이크로나 서울반도체, 네. 그다음에 금호전기, 뭐 삼성전기 이런 모든 그 LED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그것이 즉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루미 마이크로가 지금 그 대장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백열등 규제 소식이 뉴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예. 따라서 이렇게 LED주들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특징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또 궁금한 점 저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해외로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가 또 다른 경쟁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술력적으로 무슨 강점이 있다. 이 회사가 그런 것 좀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기술적인 뭐 강점이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이제 품목이 조금 다양하다는 것을 조금
적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명기구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루미마이크로는 자동차의 라이트, 백라이트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신차 나온 거 보면요. 지금 헤드라이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안개등 부분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백라이트라 그러죠. 백라이트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후미등이죠. 후미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진등, 그다음에 브레이크등 이런 것들이 보면 LED로 지금 고급차들이 LED로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전력 이 LED란 자체가 뭐냐면 전력 수요 즉 배터리를 잡아먹는 그런 어떤 전력이 조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시인성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더 강한 것은 수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교체 수요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선택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 시장 가보셨죠, 그죠? 시장 가보시죠. 네. 시장 가시면 물건 한 군데서 하나씩 삽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필요한 것을 다 한꺼번에 사시는 편입니까? 편리한 걸 더 이용하죠. 네, 그렇죠. 편리한 원스톱 쪽으로.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봐도 지금 이 루미마이크로는 품목이 다양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자동차 부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조명기구도 필요하다면 계약을 할 때 어느 쪽하고 계약을 하게 쉽겠습니까?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계약하기가 쉽겠죠.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좋은 겁니다. 네, 역시 전문가님은 비유가 아주 아니, 탁월하세요. 근데 네. 12월 28일부터 거의 한 달 동안 50%가 상승했거든요. 그런 건 즉 지금 매수하기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매번 늦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매번. 50% 상승, 이거 50% 상승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 원고를 쓸 때쯤에는 한 5%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흔들거리만 준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너무 갑자기 장막판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좀 너무 안타깝다. 어제만 제가 출연을 했었어도 이 종목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 생각을 지금 하면서 제가 지금 늦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각이 살아 있어야 갑니다. 제가 예각이라고 얘기를 늘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예병군 전문가고 예각 기법입니다. 자, 우사인 볼트의 우상향 타법 이런 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골세레머니 타법 이런 거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충분히 옳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이것이 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오늘 12%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건 즉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지금 내일 샀다가는 괜히 돈만 까먹는 게 아닐까요? 예. 상희 씨, 네. 제가 늘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상희 씨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남자 눈에는 조금 덜하지만 여자분들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종목 상희 씨만큼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네. 자,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보니까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면서 최근에 그 대량 거래량과 함께 양봉들이 다 출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간다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조금 전환해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장대 양봉 그러면서 거래량도 같이 늘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같이 늘고 주가도 가파르게 같이 상승을 하고 있죠. 거의 각도가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교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손바뀜이라고 얘기하죠. 그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주봉에서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자,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자, 한번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강하게 상승 나오고 다시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 이것을 쭉 직선 추세선으로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 자, 요렇게 상승했죠. 그죠? 그리고 자, 횡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자, 이 구간에서 요런 이제 그 선들이 즉 앞으로도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즉 횡보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오늘 조금 좀 낮게 잡았는데요. 매수가를 지금 3,710원으로 잡았었는데 한 100원 정도 올리겠습니다. 3,810원. 그리고 목표가를 한 4,450원. 예. 4,440원 잡으려고 하니까 100원 올려서 444 이게 좀 느낌이 안 좋네요. 그래서 4,45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조금 요것도 100원 올리겠습니다. 3,330원. 복삼자 33이네요. 자, 요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뭐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당연히 급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락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워낙에 각광받고 있는 LED주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우 일단은 전문가님? 지금 오늘 보니까 주가가 많이 사실 올라가고 있으니 당연히 보유가 맞긴 맞는데요. 네. 일단은 그 부채비율이 약간 좀 높고 그다음에 지금 유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단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는 건 아니시죠? 요거는 조금 중기적으로 조금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LED가 교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LED 업황이 화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명 시장 이거 결코 관가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만 해도 지금 조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조명들 전부 LED 조명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도 여러분들께서 전력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조명 그 지금 관공서 즉 학교에서조차도 전체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자꾸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 본다면 LED주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그냥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부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정훈 전문가의 기업은행에 대해서 저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행주 가져오셨네요. 네, 일단 은행주를 최근에 좀 받아꺼냈는데요. 일단 은행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유럽권에서 LTR 쪽으로 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유럽 은행들이 3년 동안 자금을 빌려줬는데 1년 만에 자금을 갚다 보니까 유로존의 은행주가 주가가 현재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를 사야 되는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제 N저 원고 시대인데 N저가 되면 IT하고 자동차가 추세 하락이 되고 원고가 되면 장은 올라가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시티은행이나 뭐 이제 그런 이제 다른 미국 일부 은행주들이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주는 아직 많이 급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연기금에서 은행주를 많이 샀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은행주들은 지금 신고가 이상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그동안 발목이 잡혀서 못 갔다는 점. 그만큼 삼성전자, 현대차 위주로 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차는 오히려 약간 이제 반등시 매도가 맞을 것 같고요. 은행주나 증권주 이런 쪽에 가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은행주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의 지금 청산 가치가 2만 원짜리인데 주가가 12,000원이니까 굉장히 주가가 싸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지금 일봉상에서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급격한 상승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지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할 때마다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투신이나 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연말 내년 초까지 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유로화가 내년 말까지는 상승이니까 충분히 장이 상승장으로 보고 금융주가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는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는 키 맞춤 해줄 거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 은행주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그대로 홀딩도 괜찮지만은 그동안 이제 오르지 못했던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막바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된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유럽 은행지수 보게 되면은 6개월 동안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의 CDS, 신용 디폴트 수합인데요. 지금 신용 디폴트 수합이 떨어지면서 은행주가 오르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주가 많이 못 간 게 사실은 억울한 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주입니다. 지금 스페인 증시도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주가 지금 월봉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은행주에서 가장 대장주가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이 지금 먼저 치고 가고 있고
기업은행은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발주로서 아직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충분히 키 맞추기.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가 자동차나 IH 사가지고 단기 반등보다는 오히려 은행주를 가지고 좀 길게 한 달 이상 본다면 충분히 좀 안정적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행주 자체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좋게 보시는 거네요. 시장에 맞게끔. 일단은 올해까지는 좋게 보고요. 내년부터는 오히려 제약주가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아니 대부분 기관들이 은행주를 다 매수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일단은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은행주가 원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악재가 아니라 유럽 쪽에 악재가 나왔었는데 유럽 쪽에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에 그런 금융권들의 부동산 대출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삼각 규모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에 있는 1000개 은행들한테 자금을 대출했었는데 그 자금을 최근에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국 은행들한테 수백 개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3년 동안 돈을 쓰라고 빌려줬는데 1년 만에 돈을 갚다 보니까 지금 위기가 벌써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은행주가 많이 급등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아직까지는 경기가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그 중국 쪽의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있고 좀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나은행 중심으로 좀 많이 급등하고 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이 늘어야 주가가 뜨는 건데 지금 자리가 주가가 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정할 때마다 은행주를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보다는 이 기업 은행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일 좋은 건 사실 하나은행이고요. 기업은행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해줄 거다. 그러니까 덜 오른 만큼 좀 더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은행은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고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오를 수 있는 구간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럼 은행 업종들이 다 좋아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은행주들이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그렇죠. 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증권주고요. 네네. 그럼 은행주 다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네.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0.25% 올리면 은행 이자는 3%밖에 안 되는데 대출 이자는 10% 정도가 되니까 그 갭 차이가 크잖아요. 그 갭을 은행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가 주가가 하락할 때는 금리 인하할 때는 은행주가 이익이 적으니까 떨어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 동결이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권주도 좋아요, 사실은. 좋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은 지금 파는 자리가 아니라 보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300포인트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는요 일단은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실적이? 실적은 썩 좋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주가라는 게 실적보다 먼저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이나 EU 같은 은행주들은 주가가 벌써 많이 올라갔어요. 벌써 3배 이상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은행주만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N저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오늘 또 샀어요. 은행주들을요. 은행주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나중에 좋아져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때 좋아지는 거지 금리 인상이 전까지 실적이 팍 좋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은행주는 실적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주가가 아직 못 올라갔다. 그리고 키 맞추기 정도. 그리고 IT나 자동차를 팔 때 외국인들이 해지 전략으로 좀 하락하지 않는 업종이 은행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은행 쪽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광고에서 보면 이제 송혜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은행, 즉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삽니다. 즉 기업에다가 기업은행에 예금해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송혜 선생님께서 딱 나와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기업의 실적들, 즉 지금 어닝 시즌에서 기업 실적들이 지금 별로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업은행의 주가의 어떤 제한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결국은 이 회사도 갈 것이고 기업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 그것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일단은 예. 지금 이제 민영화 안 되는 은행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금융하고 기업은행인데 이런 종목들이 다른 은행주보다 더 늦게 올라가긴 하는데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민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이 민영화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우리금융하고 기업은행은 우리나라 겁니다. KB은행하고 신한지주나 이런 하나은행은 외국계 은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원래 이제 KB 국민은행인데 KB잖아요.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영어로 바꾸라 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그다음에 기업은행, 그리고 이런 두 개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전략이 있고 일단 주가가 너무 쌉니다.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싸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N저면은요, N저면 다 피해줍니다, 사실은요. N저 수혜주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은행주가 못 갔기 때문에 은행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은행주가 바로 가진 않더라도 은행주는 종합지수 2200포인트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업은행 자리는 어떨까요? 오늘 장에서는 0.82%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수급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보니까 투신권에서 단타를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주도주는 제약주인데 제약주는 벌써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IT하고 차는 반등인데 오늘 기관들이 IT 차를 팔면서 은행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할 때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지금 기술주로 봤을 때는 12,000원 이하 정도 충분히 12,000원 밑에권 지난번에 어제죠. 어제 11,800원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12,000원 이하권에서 매수하신다면 분할로 충분히 저가 매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이 목표가를 높게 보진 않는데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13,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라는 게 주가가 저평가는 맞는데 수급이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산업주보다 많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주도주는 은행이나 증권주가 아니라 산업주가 주도주인데 지금 주도주는 제약주입니다. 100%. 제약주가 주도주고 은행주는 키맞추기 상승이니까 충분히 내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한 8% 정도의 이익은 날 수 있다. 최소. 그러니까 13,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인데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안정적으로 여기서 내가 오히려 다른 종목을 고르지 못한다면 은행주를 들어가가지고 한 8% 정도 이익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좀 중기로 봤을 때는 종합지수 2,200 돌파하기 전까지 한 15,000원까지는 조금 중기적으로 연말까지는 보유하셔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분한테는 13,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는 한번 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상에서 뭐 현금 비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은행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또 앞서서 예병근 전문가께서는 LED 대장주로 꼽아주시면서 루미 마이크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죠. 자, 오늘 모델 두 분께서는 최종 선택을 잘 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종목이 안 좋아서 안 산 게 아니고요. 저는 포트를 또 이렇게 채우기보다는 약간 좀 쉬어가면서 제가 좀 수익이 별로 안 좋거든요. 좀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병훈 전문가님 인생은 한 방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이 상승해가지고 이제 떨어질 거라는 뭔가 부담감 갖고 있는 예병훈 전문가님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데 지금 뭐 매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바로 지금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청을 많이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은지 씨는 아무 종목도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상익 씨께서는 오늘 루미 마이크로를 선택을 하셨는데 내일 장에서 좀 잘 매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에이스 시간입니다. 먼저 안투비투 대표 두 분의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은지 씨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8종목 보유하고 계시네요. 진성티 씨는 오늘 9,280원에 매도했습니다. 어제 선택한 현대제철은 82,000원에 신규 편입하셨네요. 자, 전체 수익률은 CJ, CGV가 9%, 휴비추 8%대로 가장 고수익 구간이네요.
상익 씨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총 9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오늘 고려하여는 흐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해 39만 500원의 포트에서 제외하셨습니다. 어제 선택하셨던 웹제는 9,150원의 포트에 편입하셨고요. 자, 모든 종목들 현재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상익 씨의 종목군들이 지금 강보합 수준이지만 총 자산액은 플러스거든요. 그 전에 차익 실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은지 씨께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손실 구간인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네요. 예병근 전문가님 믿고 처음으로 산 모베이스 있잖아요. 예. 그 급등락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예. 어제는 또 막 떨어졌다가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막 심장 떨려가지고 못 보겠어요, 진짜. 그런 거를 심장 떨리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 간이 좀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급등락이 조금은 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오히려 제대로 된 매수 구간에서 잡으시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즉 모베이스는 지금도 주가의 각을 굉장히 제대로 세운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이 쭉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간이 지금 당분간 조금 이어졌죠.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금 조정 들어온 구간에서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이 상승 가닥 구간에서 지금 상승이 이렇게 긴 가닥 구간입니다. 조정도 즉 횡보 구간 자체도 굉장히 좀 길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재상승 초입 구간, 즉 이런 것을 이제 흔히 2파라고 얘기하거든요. 1파, 2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2파입니다. 2파. 그래서 2파의 어떤 강한 추세상으로 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 조정 살짝 받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강하게 올라가겠죠? 한번 믿어보고 기다리도록 저 할게요. 믿어보세요. 제가 항상 늘 두 분을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종훈 전문가님, 고려아연이요. 오늘 상익 씨는 팔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일단 어제 보니까 금하고 은 선물이 뉴욕에서 좀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 가격이 미국의 지금 빅스 가격이 바닥이다 보니까 금이나 은 쪽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38만 5천 원인데 일단은 38만 원을 내일 많이 깨지잖아요, 만약에요. 내일 네. 깨지면 리스크 차원에서 한번 팔아도 괜찮으니까 내면 33만 원 기억하시고요. 오늘 미국장이 급등한다면 은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빅스 가격이 너무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만 움직였을 때 미국의 그런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우 지수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다우가 살짝 빠질 때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에서 금하고 은을 약간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리스크 차원에서 38만 원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깨진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가격 꼭 기억하시고 내일 전략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상익 씨 배 아프게 하고 싶은데 정말 제 성격상 이게 네. 너무 변동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저 생각에는. 언제 한번 제가 딱 치고 들어갈 날이 있겠죠. 네. 언젠가는겠죠, 언젠가. 예. 무슨 소리예요? 저 한번 할까요, 그러면? 예. 저는 삼성화재, 지금 아직까지 빨간불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긴 좋은데, 이 흐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보험주가 올라가려면 이것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발생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삼성화재는 지난번에 21만 원짜리가 기술적으로 바닥을 찍은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뭐 최대 24,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기술적으로 23만 원까지 홀딩하고 23만 원을 강하게 양봉이 나온다면 2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오늘 그 IT하고 차가 반등이 나와서 좀 빠졌지만은 내일은 11선 깨지 않은 꼬리 달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23만 원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상익 씨. 네. 그걸 제가 또 얘기를 또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 유나이티드 제약 얘기인데요. 그 손절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유나이티드 제약 지금 신고가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어떤 손절을 하시면서 지금 한 1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 종목은 가능하면 강하게 믿고 좀 들고 가시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신고가 찍었습니까? 예, 신고가 지금 그 매수가에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로 보면 한 7% 이상 상승 구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어떤 손절가로 보면 한 10% 이상 상승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 종목은 함부로 손절하시기보다는 저한테 꼭 상의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상익 쉽게 상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지켜서 판 게 아니라 조금 손절일 때 상익 씨가 팔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손절가가 제가 9,980원을 조금 잡아드렸는데 9,920원 선상에서 딱 팔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익 씨 상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예. 그 큰 변동이 없어도 이 종목은 딱, 저하고 상의를 하는 순간 상익 씨처럼 윗상자로 쭉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기분 나쁜 사라든지 복삼자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굉장히 잘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종목의 AS까지 잘 해봤는데요. 내일장에서도 또 기존에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또 수익권으로 접어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씨, 은지 씨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훈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TRO입니다. 유로존의 유로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각국 은행들한테 3년 만기 대출을 해줬었는데 네. 3년 동안 돈을 쓰면 되는데 왜 1년 만에 돈을 갚느냐. 그만큼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있다. 그 뜻이고 그래서 그만큼 1조 유로 가까운 돈을 빌려줬는데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만큼 최근 유로화 강세가 나온다는 점이 유로존의 은행권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도 사실 사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런 자금 빌려준 대여 기간이 3년인데 1년 만에 지금 자금을 갚으면서 의외로 빨리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유로존의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좋아진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은행주가 먼저 급등 중에 있고 제조 종목들 하반기 좀 가야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점은 그만큼 경기가 아직까지는 바로 급등보다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그만큼 유로존의 대출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유로존의 이제 제조업 지수도 50을 이제 50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만기 LTRO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제 뭐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독일의 제조업도 빨리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위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가 바닥권이니까 꼭 사시기 바라겠고요. 독일의 제조업인데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독일이 원래 제조업이 강하다 보니까 독일만 보면 됩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50을 회복하진 않았지만 회복하려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해체설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해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 탈퇴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그리스 탈퇴 우려, 그다음에 유로존의 해체 우려 이런 걸로 주가가 빠졌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자금을 대주면서 시장 경제에 안정을 줬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돈을 뿌리다 보니까 남유럽 국가들의 10년물 국채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의 리스크인데요. 국채 금리가 7%,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채권 이자가 7%가 넘어가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유로존의 위기를 봤을 때 이 국채 금리가 7%만 넘어갔다 그러면 항상 위기설이 나왔었는데 해체설 나오고 막상 7% 넘어가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일단은 긴급적으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뿌렸다는 게 오히려 작년에 해체설 이런 건 사실 다 루머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올해는 뱅가드 쪽에서 7월 3일까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3일까지는 1950에서 2200까지 올라갔다가 뺐다가 이런 장이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중에서 지금은 대형주를 사야 됩니다, 진짜로. 물론 탄력적으로 중성은 좋지만은 대형주가 나중에 더 많이 가니까 꼭 대형주 사시기 바라겠고요. 그만큼 국채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이제 올 하반기, 여름 지나고부터는 신고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이제 달러 유로인데요. 유로화가 지금 강세를 보고 있다는 점이
유로존에 안정이 되면서 스페인 은행업 지수가 강력하게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스페인이 유로존 국가 중에서 제일 부동산 위기가 제일 많았던 나라다 보니까 스페인 먼저 봅니다. 그래서 스페인 부동산도 아직까지 회복된 건 아니지만 금융권이 안정되고 있고 유로화가 강세로 간다는 점은 위험 자산, 위험 통화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위험 자산죠. 주식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움직임이 있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홀딩하시면 하반기 때 큰 수익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화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스페인 증시죠. 네, 스페인 증시도 지금 쌍바닥을 찍고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유로존 해체설 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이 과거에 다우지수가 100년간 상승했습니다. 100년 동안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왜 상승했느냐? 그만큼 위기가 올 때마다 자꾸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하는데 그만큼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주식은 올라간다. 생활 경제는 어렵습니다.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사가지고 10년간에 65배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존이 최근 몇 년 동안 10배가 이상 올라갔고요. 그만큼 주식으로 주식 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기업의 흐름을 잘 봐가지고 상승 사이클 10년에 한 번씩 상투가 나오니까 이 장은 2016년까지 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주 계속 미는 게 있고 은행주는 주도주보다는 이제 청산가치가 더 싸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증시가 이렇게 쌍바닥 치고 올라간다면 앞으로 2, 3년간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정할 때 흔들리지 말고 대신 매수를 한 방에 할 수는 없으니까 분할 매수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또 한 줄 평해 주신 금융주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집중해 보자라고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예병군 전문가님 같이 보시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길게 봤을 땐 좋다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예, 뭐 거기 그 생각에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러니까 그 유럽 LTRO에 있던 조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말이 심하고 뭐 속된 말로 뽕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엄살이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리스 문제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흔들었고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갖고 조기 상환하겠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이거 정말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동차나 뭐 어떤 활부를 하게 되면 그 활부 기간 내에 갚지 않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오히려 신용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국가들 신용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의 어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3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을 1년 안에 조기 상환하는 자체가 그만큼 경기가 개선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글로벌 공조 시대인데 좀 유럽 쪽에서의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는 조금 도덕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죠. 이게 네. 이 LTRO 자체도 그 여러분들 뜻을 보시면 롱텀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긴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긴 기간 빌려주겠다는데 그걸 덜렁 조기 상환 할 거면서 뭐라 그렇게 앓는 소리를 했는지, 뭐라 그렇게 죽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네요. 자, 그렇다면 증시와 연관을 했을 때 조기 상환을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유동성 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뭐 리스랑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정도의 빠른 기간 안에 돈을 갚는다는 건 뭐 유럽이나 은행주, 지금 유럽이나 은행주는 신고가인데 우리는 신고가 못 갔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은행주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과 관련해서는 긍정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대형주를 매집해보자. 그중에서는 김종훈 전문가께서는 그전부터 제약주와 금융주에 대해서 집중해보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한 분의 또 빈자리가 또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많은 내용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병군 전문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좀 속 시원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이런 유럽의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속 시원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snet.co.kr로 접속하셔서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이 접속하셔서 또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자막이 함께 나가서 이병훈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두 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장도 상승장을 기원하면서 장 마감 15분 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